네, 안녕하십니까? 현인베스트먼트 강재현 대표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금요일 날 주가가 이제 5.57% 조금 하락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왜 하락이 나타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제 양극재 이런 쪽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쪽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던 만큼 차익 실현이란 부분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시장에서 그동안 강세가 두드러졌느냐? 사실 그 부분인데, 이제 미국에서 3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높인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플랜을 발표한다는데 여기서도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있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반이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차익이 떨어졌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뭐 워낙에 다들 잘 아다시피 양극재 전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양극재 이쪽이 뭐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강세되고 거래소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이쪽을 중심으로 강세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밸류만 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왜 밸류가 비싸느냐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밸류면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경계감이 높게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밸류를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수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주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는 건설이나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이런 쪽을 수주 산업이다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차 전지 쪽도 현재는 거의 수주 산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는 다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기차의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배터리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또 중심이 되는 것이 양극재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 뭐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만든다를 하고도 있는데 이 배터리 회사들은 그러면 양극재 회사와 역시 직접적인 그만큼의 대규모 수주 공급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주 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쪽이 영업이익률이 뭐 엄청나게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봤자 10% 저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배터리사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을 이제 보통 8에서 10%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 되고요. 그 양극재라든지 이런 쪽도 현재는 8에서 10% 정도 나타난다 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니켈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재 쪽의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이제 가격 계약 맺은 부분이 전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를 보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규모 생산하기 위해서는 캐파의 증설을 하는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시 공장 증설 이후에 상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수요를 맞추거나 그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눈에 띄는 데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의 수주를 받은 만큼 향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거를 계속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에가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되는데 앞전의 상승과 이번의 상승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앞전 같은 경우는 이제 GM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GM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 당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GM하고의 이제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GM 자체가 따로 포스코 케미칼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3조 7천억이라는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연평균으로 따지게 되면은 약 4조 6천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이제 2023년도부터 올해부터 이제 공급을 하겠다. 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다 이 부분이 같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때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강세 띄기도 했지만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수주 공시와 덧붙여서 강세가 두드러졌다 된 케이스였고요. 그 최근의 강세 배경은 사실 실적이나 이쪽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약 10년에 걸쳐서 40조. 그러니까 금액으로만 보면은 엄청나게 금액이 크다가 보이긴 하지만 사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연평균 따질 때는 약 4조 규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GM 쪽에서의 대규모 공급이 올해부터 3년 동안 약 4조 6천억 평균, 그리고 이제 삼성 SDI하고는 이게 평균적으로 4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4조가 바로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커진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이미 선반이 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세부 시행한 여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따른 기대치도 같이 들어왔는데 차이는 뭐냐? 앞전에는 이런 부분이 본격화된다는 부분이 주가의 강세로 연결된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는 앞전보다 그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포스코 케미칼의 캐파 증설이 굉장히 좀 크게 잡혀 있어서 그 캐파 증설에 누가 어느 정도 채워질 거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있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삼성 SDI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같은 내용이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기대를 앞전에 먼저 했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을 앞두고 한 번 더 부각이 되었다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본격 시행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대규모의 수주 모멘텀이 없다면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질 가능성 여기에 대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밸류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올해 시장에서 이제 순이익이 이제 좀 개선이 된다 되면서 주당 순이익은 약 3,100원에서 3,200원 정도를 현재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으로 따진다면 이게 2,470억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8조 가까이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이제 밸류를 볼 때 현재 주가가 PBR 자산 가치로 볼 때는 현재 뭐 6배에서 한 7배 정도 차이가 될 거고 올해 기준으로 그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은 요 근래 올라가서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싸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가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고 이 높은 퍼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순이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서히 이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우선은 어느 정도 향후에 대한 프리미엄을 미리 많이 땡겨왔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볼 때도 사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요 근래 들어서 바로 직전의 고가 라인대 이 라인대를 한번 돌파를 했다란 부분이 있었죠. 그럼 이 자리 때 돌파란 게 실제적으로 이제 새롭게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강하게 사서 그 수급을 만들었느냐 사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뭐냐면 최근 들어서 밸류 부담을 사실 계속해서 받아왔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많았던 게 오히려 2차 전지에 따른 이제 수급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이 직전의 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앞전에 GM에서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수급이 외국인들 꾸준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선발했다는 측면에서 차익 실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주가가 이미 한 차례 앞전에 있었던 요 구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올 때 주가 자체 일부 차익 실현하다가 다시금 소폭 중간에 강세 요 수주 모멘텀 들어오면서 들어왔다가 다시금 다 나갔다 되죠. 그럼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 밸류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 아니다로 다시금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공매도가 많았던 부분을 이번에 한 차례 이슈가 됐던 2차 전지주들이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 정도 되는 거지. 추가적으로 강세를 더 뽑아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쉽지 않다. 밸류 부담을 느낀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캔들로 볼 때는 주가가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가격대가 되는데 이 가격대를 지켜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지켜내고 움직이면 괜찮은데 이 가격대를 좀 빨리 떨어져가지고 21선이 이 가격대로 올라오기 전에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21선 쌍분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큰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이제 본격적인 양극재 이런 것들이 성장성을 부각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2020년도 코로나 그때를 기준으로 할 때도 거의 뭐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한 8,900% 정도 올라갔다 될 거고 이때 저가가 3만 원, 그러니까 8,900%까지 아니고 한 700%좀 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앞전에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는 뭐 얘기할 거리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채널 형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고가 추세 라인이라고 하는데 고가 추세 라인 때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강세 띄고 조정받고 강세 띄고 조정받고 강세 띄고 조정받고가 들어온다 했을 때 이 조정폭 자체가 은근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이랑 큰 그림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이란 부분은 수주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견은 없다가 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밸류 부담을 앞으로 새로운 수주가 들어오거나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걸 보여주면은 그거보다 좋다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했을 때는 당분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 그 중요 자리 때 지켜지느냐 이런 것들 좀 확인하면서 이 종목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